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동하는 지구과학의 김도국입니다. 운동 좋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는 사실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건강. 내가 뭐 몸을 만든다. 사실 몸을 만드는 건 바디빌딩이고 나는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다들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는 거니까 자기 몸을 생각을 해서라도 많이들 같이 운동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실제로 이제 해양학을 할 건데, 해양학의 가장 기본이죠. 세계의 표층 해류의 순환에 대해서. 표층, 바깥쪽에, 표면에 흐르는 해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왜 생기냐 하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뭐가 생겼느냐 하면 바람이 작용합니다. 우리 그 바람 뭐가 있었죠? 북동 무역풍, 그다음 편서풍, 극동풍, 이 세 개 있는데, 이 바람에 의해서 흘러주는 해류, 우리 그 해류를 취속류라고 부르는데, 이 취속류가 바로 표층의 해류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생겼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한번 그려볼까? 0도, 30도, 60도, 밑으로도 30도, 60도. 자, 바람을 위도별로 불어주는 바람도 한번 써볼게요. 위도 0도에서 북반구 30도, 이쪽 북쪽입니다. 30도 사이에 불어주는 바람, 북동무역풍. 쓰지 않을게요, 이제. 30도에서 60도에서 사이에 불어주는 편서풍. 그 다음 그 위로는 다시 극동풍. 이렇게 불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난방구를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접으면 돼요. 접으면 바람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접으시면 돼요. 요걸 접으면 남동무역풍, 그 다음에 편서풍, 다시 남동무역, 바람,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단 말이거든? 그럼 바람이 계속 불면 그 밑에 있는 바다는 어떻게 돼? 이 바람 따라서 계속 흘러가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추가해서 알면 뭐냐면, 바람이 일로 가면, 물은 바람의 이제 북반구 기준입니다. 오른쪽 45도로 흘러요. 표층의 물은.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가면 물은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흘러줍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물은 오른쪽 45도로 흘러주는 거죠. 그래서 0도에서 30도 지역의 이 부분에서는 물이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는 어디를 쓸 거냐면 태평양 바다 한번 써볼게요. 자, 태평양 바다 머리에 한번 넣어보면, 태평양 바다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오다 보면 결국은 여기에 누가 박냐면 유라시아 반도에 박습니다. 박으면 박아서 결국은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대륙에 박아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편서풍이 불고 있죠. 이 편서풍 바람에 의해서 지나갑니다. 그럼 이쪽에 가면 누가 있냐면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 반도를 때려서 다시 내려오는. 이렇게 해서 순환이 하나 생기는데, 우린 이 순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열대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가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치속류라고 적어놨는데, 치속류는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건 치속류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는 바람 때문에 생긴 게 아니죠. 뭐 때문에 생긴 건데? 박았습니다. 대륙에 박아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고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거죠. 우리 이 물을 우리가 지형류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사실 안 나와요. 바람 때문에 생긴 거는 요거랑 요거겠죠. 요거 기억하세요. 다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쪽으로도 물이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갔다가 내려오는 또 순환이 하나 또 생깁니다. 북반구 쪽에서는. 우리는 이 순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한대 순환이라고 불러요. 그럼 남반구로도 한번 가볼까? 남반구에 가면 마찬가지로 남동무역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럼 바람이 이래 불거든. 근데 남반구는 오른쪽이 아니라 북반구 반대니까 왼쪽 45도로 물이 흘러줍니다.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가요. 그럼 여기 누가 있냐면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박아서 내려오죠. 마찬가지로 편서풍 불죠? 편서풍 따라서 갑니다. 그럼 여기 누가 있느냐? 미국이 있어요. 미국에 박아서 올라갑니다. 순환 하나 또 생겼죠. 이것도 아열대 순환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어떻게 되냐면 편서풍 따라서 바람이 이렇게 가서 이 남미에 받고 나면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밑으로는 땅이 없어. 어떻게 되는데? 그냥 쭉 갑니다. 쭉 계속 이 편서풍 지대 따라서 물이 계속 흘러줘요. 계속 흘러줍니다. 끝! 이게 다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한번 보면 적도 지역에서는 여기도 일로, 여기도 이쪽으로. 그럼 이쪽에 물이 어떻게 돼? 많아지겠죠. 많아진 물들은 다시 일로 내려옵니다. 즉 반대로 내려오는 또 물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이쪽에 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쪽에 물이 좀 적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는 거지. 우리는 얘를 경사류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지금 이제 해류를 사실 구분을 조금 하긴 했는데, 이건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구분하자면 이렇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흘러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람에 의해서 가는 거, 바람에 의해서 가는 거, 부딪혀서 가는 지형류, 얘는 치속류, 그 다음에 경사가 생겨서 흐르는 경사류, 요렇게 또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태평양에다 이름을 한번 하나씩 붙여볼게요. 어디서 지금 이 적도 지방에서 흐르고 있잖아. 그래서 얘를 북쪽에 있는 적도니까 북적도 해류. 그럼 이쪽 남쪽에 있는 적도니까 남적도 해류. 우리나라에 박아서 올라오죠. 일본 옆으로 간다. 뭐다? 쿠로시오. 이건 대서양에서 생겼잖아요. 북대서양, 태평양, 미안. 태평양에서 생겼으니까 북태평양 해류. 이쪽은 이제 미국 박아서 오는데 이쪽에 캘리포니아 반도가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해류. 쌤 방금 까보려다가 참았어요. 무게를 좀 지킬 필요가 있어가지고. 캘리포니아 해류. 그 다음에 남적도가 절로 가면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동호주 호류. 호주,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뭐 동호주 해류. 이거 몰라도 됩니다. 나도 몰라요. 근데 이쪽은 누가 있냐면 남미에 페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루 해류.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보면 밑에 대륙이 없어서 얘들은 계속 직진하는 거거든요. 편서풍 이 지대에 따라서. 편서풍을 부는데 대륙이 없어서 그냥 이 남극을 한 바퀴를 쭉 돌아줍니다. 그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남극 순환류. 이건 대륙이 없어서 한 바퀴 돕니다. 근데 북반구는 대륙이 있어서 저렇게 박죠. 그다음 마지막 한 개 남았죠. 뭔데? 얘 남았죠. 얘는 적도 지역에 물의 흐름이 반대야. 그래서 뭐라 부르냐? 적도에 생기는 반대의 흐름, 적도 반류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게 지구의 이제 태평양을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었을 때 태평양에서 생기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표층의 해류의 흐름입니다. 다음 시간에 쌤이 또 하나 할게요. 그림에다가 우리가 외워야 되는 해류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를 조금 해볼 건데 뭐냐 하면 요게 책에는 안 나오는데 시험은 나와. 뭐냐? 서한 강화 현상이 나옵니다. 이거를 같이 하겠습니다. 서한 강화 현상은 뭐냐면 일단 한번 볼게요.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안 한다고 칩시다. 그럼 쌤이 지금 아열대 순환만 들고 올게요. 아열대 순환만. 아열대 순환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열대 순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럼 지구가 자전을 안 하면 북적도,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해서 애들이 이렇게 돌아 들어갈 겁니다. 그럼 순환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얘들을 반으로 잘라보면, 반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물의 높이가 중간이 제일 높고 양쪽이 똑같을 겁니다.
왜? 순환의 중심이 중간에 있을 거예요. 왜? 지구가 자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지구가 뭐 하냐면 자전을 하죠. 자, 지구가 자전해서 생기는 효과, 우리는 그를 뭐라 부렀다? 전향력이에요. 전향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전향력의 특징은 뭐냐면 적도에서는 제로, 빵, 없어. 위도가 높아질수록 전향력은 점점 커집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북쪽도 해류가 이렇게 가요. 북동 무역분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적도 지역 근처니까 전향력이 없어. 그러면 가는 물체의 오른쪽으로 그게 전향력이니까 가는 물의 오른쪽으로 휘어주는 이 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들이 그냥 거의 대부분이 쭉 가서 어디에 박느냐? 유라시아 반도 우리나라 옆에를 박습니다. 박아서 얘들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 한꺼번에 많은 물들이 쭉쭉쭉쭉 한꺼번에 많은 물들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올라갔지? 그럼 다시 북태평양 해류에 의해서 이쪽으로 또 다시 갈 겁니다. 근데 가는데 고위도잖아? 전향력이 작용하기 시작해. 뭔데? 오른쪽으로 물들이 휘어. 아까 적도에서는 물들이 휘지 않았어요. 왜? 전향력이 작아서. 근데 위에는 어떻게 되는데? 전향력이 작용하니까 물들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 반도 미국의 서부에 박아서 내려와야 될 물들이 전향력이 작용해서 가다가 벌써 물들이 내려와 버립니다. 내려와 버려요.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부딪혀서 내려오는 물들은 되게 얼마 없어요, 또. 이렇게. 자, 이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왼쪽은 한꺼번에 물들이 가서 쭉 올라갔고 오른쪽은 내려올 때 넓게 퍼져서 쭉 내려옵니다. 천천히. 그죠? 이게 우리가 경계의 중심이 어디냐면 지금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단면으로 잘라서 이렇게 보면 경계가 이런 식으로 납니다. 어디?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 말이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순환의 중심이 서쪽에 치우쳐져 있죠. 왜? 지구가 자전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서쪽 해안이 강화된다. 서쪽 해안이 물이 세잖아. 그래서 서쪽 해안이 강화된다 해서 우리는 얘를 갖고 뭐라 부른다? 서한 강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서한 강화 현상. 되게 누가 봐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적도 지역은 물이 전향력에 별로 작용을 안 해. 어떻게 돼? 그냥 쭉 가는 거야. 박아서 한꺼번에 쭉 올라가고 이쪽은 물들이 가면서 전향력이 작용해서 물이 내려와 버립니다. 오른쪽으로 휘어서. 이렇게.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물의 흐름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자, 그 차이 나는 거를 우리가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차이를 표로 한번 그려보면 이쪽이 서안, 이쪽이죠, 서안. 이쪽은 동안. 자, 서안 경계류하고 동안 경계류 이제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폭, 깊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요인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속력, 유량, 다음에 성질, 가장 대표적인 용승이 있긴 한데 용승은 혹시 시험에 나오면 이제 할 거니까. 자, 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폭은 어떻게 되느냐면 폭 어때요? 좁죠. 서안 경계류는 폭이 좁은 편입니다. 동안 경계류는 폭이 넓죠. 깊이, 폭이 좁은 만큼 깊이가 깊겠죠. 그래서 깊이가 매우 깊게 흐르는 해류입니다. 얘는 얕게. 속력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그 속력을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쭉쭉 속력이 매우 빠르게 올라가요. 반대로 얘는 느리게 올라가고. 유량도 마찬가지로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양입니다. 전체 양은 똑같아요. 올라가는 양과 전체 내려오는 양은 똑같아요. 안 똑같으면 물에 경사가 생기니까 큰일 나는 거지. 단위 시간당 올라가고 내려오는 유량은 많고 좁고.
올라가는 해류 빨간색으로 써놨죠. 얘는 뭐다? 따뜻할 난자를 써서 난류. 내려오는 해류는 파란색 뭐죠? 한류. 그럼 이 서한 경계류와 동한 경계류 가장 대표적인 해류의 흐름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있는 쿠로시오, 대서양에 나오는 멕시코 만류. 동한 경계류의 다른 대표적인 이제 태평양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태평양, 대서양, 까나리아. 뭐 까나리, 저는 쌤이 그냥 까나리라고 합니다. 까나리. 왜? 까나리 액젓. 아니죠. 까나리 액젓.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질이 난류와 한류가 있잖아. 그럼 우리 해류도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해류. 아이고. 뭔데? 난류와 한류의 특징을 한번 나눠볼게요. 이것도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수원. 아이고. 흰색으로 쓰겠습니다. 수원. 그 다음에 염분, 밀도, 용존 기체. 칸이 좀 좁아가지고 선생님이 자꾸 밀립니다. 그 다음에 영양염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명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난류부터 쭉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 쓰겠습니다. 난류, 수온 어떻게 돼? 없지 뭐. 뜨겁지 뭐. 자, 뜨거우면 소금, 염분. 소금 어떻게 돼? 많이 녹지 뭐. 염분 높지 뭐. 자, 밀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누구다? 수온입니다. 뜨거우면 떠오릅니다. 밀도가 낮아. 기체는 어디에 더 잘 녹느냐? 차가운 물에 더 잘 녹습니다. 왜? 우리 사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이다. 탄산이 들어있는 사이다. 차가운 사이다하고 따뜻한 사이다하고 둘 중에서 어디가 톡 쏘아? 차가운 사이다지. 그러면 용존기체, 탄소가 거기 이산화탄소 더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차가운 사이다. 그래서 용존기체는 여기가 적습니다. 기체가 작아서 영양염류, 이제 먹이, 찌꺼르기가 될 수 있는 영양염류가 대우 작아요. 영양염류가 적기 때문에 이 물에 떠댕기는 부유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매우 막습니다. 그러면 한류 같은 건 반대죠. 수온은 낮겠죠. 염분은 적겠지. 밀도는 높겠지. 수온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니까 용존기체는 많겠지. 산소가 많으니까 영양염류도 많습니다. 영양염류가 많으니까 부유물들이 많아서 되게 탁해.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양이 좀 많습니다. 오늘 시간 좀 길죠. 그래도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계 표층의 해류의 순환이 이렇게 움직인다. 태평양 같은 경우에. 그러면 서한의 광화 현상이 이렇게 해서 생긴다. 그럼 서한과 동한을 비교하면 요렇고, 따뜻한 물, 차가운 물을 비교하면 요렇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우리가 표층의 해류의 순환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잘라가지고 세 개의 표층의 해류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업을 듣는다고 힘들었을 건데 힘내시고 바로 운동하는 지구학으로 가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소진된 체력을 다시 쫙 끌어올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운동하는 지구학의 김도국이었습니다.